구성이고, 그 다음에 모성을 뭘로 보느냐 하면 아버지가 낳아주는 존재, 임이나 계수, 임이나 계수로서, 그러니까 금이 수를 생한다는 거죠. 생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그래서 인성은 그대로 고정이 돼. 관성이 도리어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 내가 극하는 재성이 자식이다. 이렇게 보는 논리예요. 이게 근데 요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육친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점검을 해봐도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육친 가지고 실제 가족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고전명리에서 자, 왜 관성이 자식이냐? 왜 관성이 자식이냐? 자, 이거부터 생각해 보죠. 다시. 고전명리식에는 뭐예요? 관성이 자식이 되죠, 그죠? 갑하고 기, 짝이 되고 기가 경을 생하는 거 이렇게. 갑이 내라면 기가 부인이고 기가 낳은 것이 자식이므로 그렇게 되는데, 왜 관성이 자식이냐? 만물은 씨앗을 어디에서 보존하느냐? 씨앗을 이제. 자, 갑목이 우리가 나무라 칩시다. 나무라 치면, 자, 봄이 있을 것이고, 여름이 있을 거고, 여름에. 그 다음에 중간에 오행적으로 우리 토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때 갑목이 어떤 인자를 만나서 자기의 씨앗을 보존하느냐는 거예요. 씨앗을 보존하는 행위가 어디에 일어나요? 예? 수에? 나무가 어떤 계절을 만나가지고 씨앗을 보존해요? 겨울에 보존해요. 씨앗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씨앗을. 그게 가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만날 때, 즉, 오행적으로 보면은 나를 극하는 존재죠. 그죠? 그때에, 즉, 관이 올 때 씨앗을 만드는 행위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씨앗을 만드는 행위. 그래서 뭐냐면 관이 되면은 관운이 오면 자식이 생기고, 관성으로서 자식을 보아서 무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자식이 대체로 그 숫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간적으로 봐가지고 전에 그 시티 라이프 그것도 한번 기억납니까? 시티 라이프 엄청나게 그 숲이 우거진 지역의 소나무들이 전부 다 어떻다고 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내가 목이라면 주변에 뭐가 많다? 뭐가 많아요? 내가 요 나무다 이러면 주변에 뭐가 많은 거예요? 목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쟁 때문에 위로 크려고 하는 햇빛을 서로 보기 위해서죠. 요 위에는 뭐가 있죠? 창공에 빛이 있죠, 그죠? 자, 요때 이 크려는 속성이 강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나 토가 원만한 데 자란 소나무는 어떻다고 해요? 낭창아 해가 굵기도 엄청나게 굵죠. 막 이렇게 하고 막. 기억납니까? 예. 여기 뭐가 많기 때문에? 화와 토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로 인해서 내가 뜯어먹고 사는 나를 길러주는 자양하는 기운인데, 그것을 뭐예요?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바쁠 게 없고, 그 다음에 볕이 충분하니까 옆으로 번지죠, 그죠? 옆으로 번지고. 자, 그 다음에 등산을 해가지고 산만 뒤에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바위 틈새에 요래 틈 있는 데다가 가지를 집어여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콩만 한 기. 요래 있는 나무 봤습니까?
자, 요 놈은 어디에도 여기 진짜 덩어리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금우에 앉아있죠. 그죠? 금우에. 요 놈은 화나 토울에. 그죠? 자, 요때에 가을 바람이 불었을 때, 어디에 솔방울이 가장 많이 맺히는 줄 압니까? 솔방울의 개수. 네, 요 나무가 가장 많이 맺힙니다. 왜? 요 놈은 여기서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든 저항 때문에 양분이 부족으로 알맹이 커요, 저거요. 콩만합니다, 콩만. 콩만한 것들이 빽빽하게 달려요, 솔방울이. 산에 등산다니도 이런 거 안 봤죠, 그죠? 왜 이놈은 솔방울 씨앗이, 솔방울이 많이 맺힐까? 크지도 않은 게. 여기에서는 금을 만나서 자기가 자연스러운 뭐예요? 번성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므로 나무는 발이 있다, 없다? 발이 없다? 있다요, 있다. 발이 있다. 여기서 뭐 솔방울을 무수히 만들어가 솔씨를 떠지죠, 그죠? 솔방울이 떨어져서 떼굴.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서는 도저히 나의 역량을 다 발휘시킬 수 없으니 씨앗이라도 내가 많이 만들어서 다른 곳에 뭐예요? 번식을 시키려는 의도가 대단히 강해요.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감목은 이 나무의 속성이에요. 감목은 천리에 이어 있다. 천리. 감목은 천리에 닿아 있고. 고등학교 지지 시간에 보면 숲의 변화 이래가 풀이 올라오고 그 그림 기억납니까? 네? 조금 작은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큰 나무에 숲이 된 다음에 이거 기억납니까? 네.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어떤 기운을 강하게 만나니까 금의 기운을 물리적 환경으로서 강하게 만나도 그렇고 계절적으로 요놈도 가을이 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오면 요놈도 솔방울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맺는데 개수가 많다 적다 큼지막한 솔방울 있죠? 몇 개만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떠나게 해야 할. 근데 여기서는 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공간을 떠나게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요 금에서 뭘 자식 생산이나 씨앗 보존에 관한 강한 뜻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 관을 자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산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뻥 안 칩니다. 그래서 그 몰아치는 비바람을 물새에게 물어보듯이 나무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니는 왜 이렇게 많았냐? 요런 어떤 발이 달려있는 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숲이 되죠. 그죠? 숲이 돼요. 숲이. 나무 한 그루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숲이 되는 것은 나무가 뭐가 달렸다고? 발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발은 뭘 통해서? 종족이나 씨앗을 보존하는 행위를 통해서 먼 곳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을 자식으로 보고, 그럼 관이 자식이라면 제가 아버지가 되죠, 그죠? 관이 자식이라면 무한테 갑이 관이 되죠, 그죠? 관인데 편관이 되므로 무의 자식이 간목으로 그 뜻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간목의 자식으로서 경금이 그 뜻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이 짝이 될 만한 존재가 뭐가 된다고요? 부인이 되는 것을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놈은 음양관계죠. 음양관계가 완벽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엄마, 재성을 부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제를 처로, 정제를 쓰지 못할 때는 편제를 처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을 보고, 여자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관성을 남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식상을 자식으로, 개수의 중심으로 볼 때는 간목 상관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새로운 뭐 육친설이랄 것도 없고, 기존 고전 명리에서 취할 만한 범위까지는 우리가 취해주자는 거죠. 취할 만한 범위까지. 그러나 육친을 위로 3대, 뭐 아래로 3대 이런 식으로 크게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래 보십니다. 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없고, 팔자에 드러난 육친이 각종 육친 다 드러나도 자기 빼고 몇 개예요? 자기 빼고 갑자, 뭐 병인, 그 다음에 신미, 자, 오행 다 집어여가지고 다 만들어도 신미가 들어오려면 기자가 겹치면 안 되겠네. 요것만 해도 오행적으로는 다 들어오네. 보니까 다 들어오고, 다른 글자가 온다 하더라도 내를 빼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죠. 그죠? 총 몇 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상으로는 10개죠. 그죠? 10개인데 7개밖에 어차피 없다 이 말이죠. 7개밖에. 아무리 다른 육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7개밖에는 결국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조부의 기흉을 논하라. 조부의 기흉을 논하라. 편인이 그러면 조부가 되는데 편인이 팔자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논할 거예요? 모름. 간단하게 쓰세요. 간단하게. 모름. 알려고 하면 억수로 어려움.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죠. 어떤 요소를 띄워보면 지지의 편인 요소가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 지장간 속에 편인 요소가 자중에 보면 임계가 있긴 있죠. 그죠? 임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나와 연, 즉 주로 조부 육친에 해당하는 자리하고의 관계를 봄으로써 조부의 덕이 있다 없다 정도를 가릴 수는 있지만, 이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에, 요건 뭐냐면 뒤에 지장간 할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은, 여기 무대하고 똑같아요. 무대. 여기에는 주연 내지는 조연, 배우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요 지지에 있는 것은 뭐냐면 무대예요. 무대 세팅된 거. 세팅.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지장간은 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기 따라서 주연이 되었다가 조연이 되었다가 이렇게 왕래를 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되는데, 자기 팔자에서 조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위에까지 이렇게 육친을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 의 운을 논하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정 깎아보면 보면 돼요. 할아버지 팔자 불러닥 해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육친의 융통성 하는 거, 아까 뭐 누누이 그 강조했는 것이 육친의 그 융통성 있는 해석이 뭐였죠.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육친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자, 요 요소를 볼 때 나무가 그냥 숲을 이루고 있다. 자, 이거에서 우리는 뭐를 해? 나무가 비경급제를 만나서 군집을 이룸으로써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화토, 불기운과 흙의 뜻을 얻어서 양광, 볕이 충분하고,
재료가 풍부한 때에 자기가 양분이 충분한 모양에 살고 있는 모양, 그걸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 요소를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차근차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주 해석에서 갑일주에 우리가 기가 우리가 정제 요소가 되는데, 정제든 편제든 이 재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조화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 다음에 무나 기를 중심으로 볼 때 관성이 조화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인생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조화력이에요. 큰 조화력. 이게 조화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팔자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안정. 그래서 그 안정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다고 해요? 다른 그 용신이고 격국이고 뭐고 간에 팔자에 상관없이 대체로 운명을 그게 육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음양관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었지만은 이렇게 음양관계에 있는 것이, 자, 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수는 뭐예요? 임이나 개죠, 그죠? 임이나 개. 그 다음에 요 글자와 짝이 되는 글자는 병정 또는 무기예요, 무기. 자, 여기서 요 글자들 사이의 조화력이 인수, 자, 간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수, 그 다음에 요놈이 뭡니까? 재성이나 식상이 되는데, 인과 재의 조화력. 인과 재의 조화력. 이건 뭐라 했죠? 아까 육신적으로 인수는 엄마, 재성은 대체로 부성.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조화를 갖춘다는 것은 부와 모가 대체로 조화력을 가졌기 때문에 팔자 안에 요것만 둘이서 조화를 가져도 대체로 원만해요. 이게 음양관계니까. 팔자 안에 그러니까 짝만 하나만 잘 지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관성에 해당되는 경과 신이 그 짝이 되는 뭐예요? 갑과 을이나 또는 병과 정. 요놈은 이렇게 짝이 되죠. 그죠? 자, 요놈을 병정은 뭐예요? 갑을 중심으로 볼 때 식신, 상관. 식상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예요? 관성에 해당되죠. 그래서 관과 식상이 조화를 잘 가지고 있는 것도 무조건 좋은 것이다. 팔자 안에 조화도 상당히 있죠. 그죠? 나하고 재성. 물론 이제 여자에서는 뭡니까? 관성이 되겠죠. 그죠? 병과 신. 요놈은 관성이 되죠. 그죠? 나하고 관성. 그 다음에 인수와 재성. 그 다음에 관과 식상성. 자, 이 별이 조화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만 잘 뺐어도 대체로 좋다. 대체로 좋다. 왜냐하면 팔자 내에 글자 자체가 서로 어떻다고 해요? 음양 조화를 갖춘 것이다. 음양 조화. 그래서 요 안에 인생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소년 성장과 혜택을 의미해요. 혜택.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뭐냐면은 배우자와의 관계.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한 별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부와 모가 유정하여 안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직업이 안정된 모양일 때, 요 세 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안정됐으면 대체로 양명, 좋은 팔자가 돼요. 결국 용신 필요 없어요. 한 개만 잘 맞아도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 개도 안 맞는 팔자가 상당수 된다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맞는 경우가. 이것도 일종의 그 육친의 상호작용에 속하죠. 육친의 상호작용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느냐. 뜻이죠. 그래서 요게 뭘 가져주냐면, 대체로 가화 조건을 만들어주고, 가화하면 대체로 만 가지 일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죠. 가화만 사서.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자 팔자를 중심으로 재라고 하는 것은, 처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목숨을 기르는 근본이다. 양명 지본이다. 목숨을 기르는 근본. 제가 지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육아에서 재물에 대한 설명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명의 근본이다 뜻이. 자기 목숨을 기르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죄를 우습게 알면 자기 인생이 너덜거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다고 노예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양명 목숨을 기르는 근본이 되는 거니까 가만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내가 조화를 잘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한다면 제2의 심장과 같은 제2의 심장. 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뭐와의 재관과의 조화력 속에서만 생명력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반대 요소가 조화를 부르기 시작할 때 뭐가 발생한다 했죠? 운동성이 발생한다 했죠. 그죠? 운동성이 발생한다. 운동성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건데, 육친적으로 저렇게 어느 거라도 짝이 맞으면 그 팔자는 어떻게 됐다고 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래서 저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팔자의 조화력이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육친의 해석은 워낙 양이 많고 많아서 책을 아무리 뒤져 보신다 하더라도 끝이 사실은 없는데요. 거기 보면 그 육친표 그 다음 표현에 했죠. 육친표에 갑을 병정 무기경신이게 했는데 거기에 천간하고 지지하고 요소를 같이 집어여 가지고 한번 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그게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갑이 갑을 만나면 무엇이다. 을을 만나면 무엇이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깨끗하게가 바로 다음 그 제목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바로 지금 40페이지 보면 고급과 프로 바로 지금 우리는 중급반이 없습니다. 초급반 끝나고 바로 고급으로 넘어가니까 육친표 지지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의 비견은 어디에? 갑의 비견은 갑도 되고 지지에 인도 되죠, 그죠? 인도 되고 하는 거를 한번 거기 표를 한번 쭉 써보시고 하면 이거는 작성하는 것 자체가 연습이 되기도 하지만 뒤에는 컨닝 페이퍼가 됩니다.
예, 공부 안 하시는 분들 한 번만 써놓으시면 컨닝 페이퍼가 되니까 저거를 표를 한번 쭉, 안 그러면 100개도 되긴 되는데 한번 쭉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